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투자가 조금 쉽지 않죠. 상당한 변동을 주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배웠었어요. 그렇죠? 투자란 우리가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슈퍼사이클을 배우고, 슈퍼사이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바로 황금알 매매 기법이라는 운용 기법으로서 우리가 슈퍼개미를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어도 누구나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실천하기 가장 좋은 방법.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수익이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10% 20% 수익 나면 던져버리고, 한참 올라가면 와 저렇게 올라가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일찍 팔았지? 후회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슈퍼사이클을 조금 더 실전적으로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투자자일까요? 자, 뭐 주식 투자하시면은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좋은 종목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래요. 이건 초보자입니다. 하수죠. 자,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보통 중수입니다. 자, 고수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매수하면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이런 질문은 아무 의미 없어. 초보, 중수, 고수, 에이, 다 초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보도록 하죠.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잘 보이시면 모르겠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선박 수주, 조선이에요. 조선 선박. 한국의 2021년 조선 수주량이 작년에 비해서 약 2.5배 늘어날 예상이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010년도 11, 12 이렇게 쭉 가면서요, 중간에서 수주가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아마도 내후년에는 상당히 크게 늘어날 거야. 이미 2년 반짜리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태,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슈퍼사이클의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업종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 업종 내에서도 슈퍼사이클을 가져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의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사실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늘어나고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면 조선주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지금 사실 2004년, 그 전인 2001년, 2002년도에 일본이 조선업 1위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 1위를 탈환을 한 거죠. 그래서 2003년도 상당히 강력한 조선주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 다시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 막 이게 넘어가면서 2007년, 2009년까지 폭발적인 오더가 떨어집니다. 바로 수주가 대한민국에 몰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한 회사는 15,000원 정도의 주가가 50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15,000원짜리가 50만 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들고 가겠습니까? 안다면 들고 가겠지. 근데 모르니까 15,000원에 사놓고 2만 원에 팔고 좋다고 하겠죠. 그리고 3만 원, 4만 원 가면 내가 왜 팔았지? 5만 원, 6만 원 가면 나 저거 15,000원에 샀었었는데, 7만 원, 8만 원, 9만 원 가면 나 저거 15,000원에 샀었었는데, 참 20만 원 가면 나 저거 2만 원에 팔아버렸었는데, 지금을 잡아야 되나? 잡아야 될까? 계속 올라가. 어떻게? 조금만 떨어지면 잡아야지. 계속 올라가. 30만 원이야. 계속 올라가. 40만 원이야. 50만 원이야. 이렇게 되죠. 사이클을 알면 갖고 갈 수 있어요. 제대로 배웁시다. 자, 지금 2004년도부터 정말 심각하게 아주 랠리가 펼쳐졌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이 고점을 형성하고요. 이때가 또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기도 했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해양 플랜트 수주를 싹쓸이했던 것이 하락세가 지속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게 배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의 평균 연령은 이제 100세 시대 맞이했지만 배라고 하는 것들도 나이 제한이 있죠. 그죠? 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폐기 처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자동차를 한 10년 탄다 그러죠. 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마다 조금 틀리긴 하는데 우리가 큰 배 있죠. 큰 배는 보통 20년, 설령이 20년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배 있죠. 이번에 이제 수에즈 운하 막아버린 그런 거 400m짜리 이런 건 한 30년 정도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배가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막 갑판도 막 그냥 구멍 숭숭 뚫리고 고장이 많이 나요. 차가 한 8년, 9년 되고 1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수리를 해야 되고 부품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그죠? 배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 배일수록 고쳐야 되는 것도 생각해보면 거기에 일을 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배들이 이제 원래 2019년도부터 점차 수주가 나올 판이었는데 이거 트럼프 아저씨가 이거 뭐 계속 무역 전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전부터 뭔가가 자꾸 안 됐어요. 계속 그래서 발주 물량이 계속 떨어졌었어. 근데 어머나 이제 트럼프 아저씨 힘이 빠지네?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작년 2020년에 발주가 확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어찌했을까? 그죠? 그래서 그때 미루어졌던 발주가 최근에 계속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터질까요? 왜 터질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배의 나이가 수명이 20년, 긴 건 3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3년, 4년부터 본격화된 배의 나이가 이제 20살 늙어서 폐기 처분될 때가 돼버렸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배가 나이가 많아지면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러니까 뭔가 써먹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봐봐요. 요거 뭐지? 요건 바로 컨테이너 운임지수, 벌크선 운임지수예요.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네요. 즉 배값 운송을 해주는 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죠? 해운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시기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배가 막 운행을 해야 되는데 고장 나갖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경 규제, 탄소 규제로 인해서 지금 옛날 배들이 제대로 다니기가 어려워요. 한 예로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배가 자동차랑 좀 틀려요. 자동차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 고속주행을 하면 연비가 좋아지죠. 그죠? 시속 100km 정도, 뭐 80 이상, 뭐 120 정도까지는 연비가 좋아지고. 근데 더 미쳐갖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달리면 경찰서 가죠. 150, 160km 막 달리면. 자, 그렇게 되면 연비가 다시 떨어집니다. 배는 어떨까요? 배는요, 그보다 더 심각해요. 배는 물의 저항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물의 저항이 매번 받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옆에서 툭 작은 배를 이렇게 툭 밀어줘도 잠깐 가다가 멈춰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배는 생각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했을 때 연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저속 운행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LNG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기름을 쓰던, 그죠? 그 전에 선박유 기름을 쓰던 엔진에서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LNG까지 같이 쓰는 트윈 추진력을 가진, 트윈 엔진을 가진 배가 요즘에 인기죠. 그래야 친환경에 맞춰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그걸 중국이 수주가 지금 현재 1위라 하더라도 그런 배, 고가의 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중국에 수주를 했던 곳들에서도 나 엔진 그렇게 바꿔줘, 고쳐줘, 업그레이드 해줘.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나 그거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짝퉁으로 해줄게. 어디서 짝퉁 하지마. 야, 한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에 더욱더 쏠릴 확률이 높아지고, 한 가지 더, 조선업이 어떤 업종이죠? 시달렸던 눈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고난의 시기를 거쳤던, 그래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이 됐고 중국 업체들도요 70-80%가 지금 구조조정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사가 많이 줄어든 상태. 근데 배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왜? 늙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아있는 조선사들이 몰려서 수주를 받게 됐죠.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주가 늘어나게 될 거고, 계속 수주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나타났던 형태의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바로 한국조선해양, 코드번호 009540 아시죠? 자, 이거 옛날 차트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2003년, 4년, 5년 막 본격적인 상승이 이렇게 시작되다가 마지막에 폭등을 합니다. 이 정도 상승은요,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팔아먹으려고 악착같이 세력들이, 국제적 글로벌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왜? 고가에 팔아먹으려고. 어차피 꼭지의 지도도 다 못 팔거든. 자, 요거 봐봅시다. 자, 요게 우리가 지금 이제 2003년도거든요. 2003년도 6월, 7월, 8월 이럴 때이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죠. 여기만 보면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어요. 2만 원 정도에서 뭐 4만 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더블 됐네요. 더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직전이 바로 대한민국이 조선 세계 1위다 이렇게 탈원을 했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올라가고 수주도 되니까 올라가는 게 맞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기껏 잘 올라가 놓고는 떨어졌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내지는 힘 있는 누군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로벌 자금은 어땠을까? 이게 본격적인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면 얘를 많이 내가 수집하기 위해서, 이 물량을 많이 매집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될 수 있다. 증권시장은 특히나. 왜? 작은 시장이니까. 그죠? 금융시장 4가지 중에 가장 작은 시장. 금융시장 4가지는 환자, 채증, 기억나죠? 가장 작은 시장. 이렇게 해갖고 개미 다 털어내고, 얼마나 쫓아왔겠습니까? 개미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은 걸 다 털어내. 이렇게 하면 다 털리죠. 다 털리고 여기서 조금만 올려도 또 털리고. 이랬던 게 갑자기 다시 여기 고점이었다가 이렇게 털려놓고는 여기만 올리면 다 팔아요. 개인들은. 그리고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가가 천천히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갈 땐 따라 붙을 수 있어. 개인들. 그죠? 이렇게 가버리면 따라 붙어요? 못 붙습니다. 그쵸? 저렇게 가는데 붙는다고? 설마.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정말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만원, 15,000원, 2만원짜리 주가가 50만원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이는 구간. 즉, 수주가 직접적으로 쏠렸기 때문에 몇 년치 일거리가 남아있으니 계속 수주가 일어나니까 더 이상 수주가 남은 것이 총 물량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상승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구간, 30만원 이상 정도 이 구간은 여기서 이미 한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털렸거든? 근데 요걸 다시 끌어올린 것은 이제 밑에서 억지로 찍어 눌러가지고 매집을 한 세력이 털어먹기 위한 그런 힘으로 올려놨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을 끌면 갖고 가는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렇게 왔어요. 많이 올랐네? 저기 코로나 저점은 64,000원. 근데 뭐 이거 이제 한번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거니까 좀 다시 정상적으로 올려놓으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 정도에서 올랐다 내려와서 여기가 10만 원이요. 10만 원에서 16만 원 갔어요. 많이 올랐나요? 아니, 요 64,000원부터 생각해도 616, 622, 638. 3배도 안 올랐어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주가가 다시 여기 가면, 근데 지금 생각해 봅시다. 저 때는 조선업체가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을 때였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선가, 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배를 많이 만들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뭘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철강이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선업이 이렇게 올라가면 철강 업체도 같이 올라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포스코 차트 한번 봐보세요.
똑같이 올라갔어요. 거의 살짝 따라가면서,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슈퍼사이클의 한 예시입니다. 산업별로 우리가 찾아보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선업은 저는 계속 갖고 가볼까 합니다. 계속 모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3년, 4년 정도, 5년 정도 계속 끌고 가볼 생각이고요. 전 고점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예. 막 사지는 마시고 알았죠?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주식이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을까? 자, 사람들은요, 너무 막 꿈꾸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뭐 주식은 꿈을 먹고 살아? 뭐 이렇기도 하고, 바이오, 뭐 제약 이런 것들도 신약 개발만 된다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임상 1상, 2상, 3상 뭐 엄청난 시간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 그거에 조금만 더 막 올라가고 막 그래.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 나이가 지금 벌써 60, 70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기회 없어요.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확률 높은 안전한 투자를 하면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럼 뭘까?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산업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식, 주. 의류회사들도요, 1년에 한 번씩 작은 사이클을 만들어요. 1년에 한 번씩. 신기하게 여름에 제일 주가가 많이 오른다? 여름에? 그죠? 왜? 주가는 미리 선반영된다. 6개월 정도? 그러면 옷은 여름에 가장 싸요. 그리고 막 입어. 티쪼가리 하나만 입어도 돼. 그러니까 의류회사가 가장 돈을 못 버는 시간이 여름이에요. 근데 옷은 미리 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름에서부터 가을 옷 이미 넘어가지. 겨울 옷이 벌써 디자인되고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매출이 클 거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류업체들이 여름에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갖고 갑니다. 음식료들은요, 슈퍼사이클이 마지막 돌고 대세 상승이 끝나가는 거의 마지막에 올라가요. 신기하게도. 희한하게. 그래서 사실 음식료주들의 사이클을 만나면 참 재밌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되게 안 좋아. 경기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음식료주들은 뭐예요? 현금이 들어온 장사를 했었어요. 현금이 들어온 장사. 그래서 다른 쪽들, 특히 성장주들이 안 좋을 때, 야, 지금 미래에 벌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 따박따박 버는 회사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부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클을 타요. 집. 지금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슈를 좀 타고,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집 공급이 부족해갖고 집값이 많이 올라, 부동산 잡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실패한다라는 얘기들 지금 서울시장만 보더라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집 건설, 건자재 이쪽은요, 아마 2021년 계속 갑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선, 건설, 철강은 뭐 뒤따라가. 왜? 건설이 가면, 철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뭘까요? 배 만들기? 아니야. 건설입니다. 건설에서 철강이 가장 많이 쓰여져요. 그리고 이제 뭐 배도 많이 만들고 건설도 많이 한다 그러면 철강에서 당연히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될 가능성이 높나요? 현재 시점에서.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인상될 가능성이 높죠. 이주열 총재께서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죠? 본인께서.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 은행주, 보험주, 금융섹터 뭐 이런 거 쉽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 외에도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없이는 못 살아가요. 코로나 때문에도 의료 이 업체 이쪽도 분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금융 무시하고 살 수 있나요?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없어도 요거 있어야 돼요. 그죠? 운송, 자동차, 그 다음에 배, 선박, 조선, 그죠? 전기차, 수소차는 없어도 요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여러분들이 갇힙니다. 자, 무엇을 갖고 갈 것입니까? 하나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량, 두 번째 뭐 칼, 세 번째는 옷, 네 번째는 스마트폰. 뭐 하죠? 그렇지, 스마트폰. 스마트폰. 뭐 물고기야 잡아먹으면 되고, 예? 그죠? 자, 그런 거예요. 통신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사이클 나옵니다.
지금 이제 5G 갖고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고, 처음 분위기가 조금 많이 주춤했으나, 이 5G 투자가 끝나고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 미친 듯한 상승이 한 번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최근에 얘기를 하죠. 아, 야, 5G 우리 늦었으니까, 야, 6G 가자, 6G 가자! 6G, 지네가 6G가 제일 넓다면서. 땅덩이 넓어서. 6G 가자 그러면 6G, 6G에 또 투자가 시작되면 통신주는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알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바가 이해가 되십니까? 원자재는 당연하잖아요. 에너지 없이 살 수 있어요? 철강 없이 살 수 있어요? 구리 없이 살 수 있어요? 원유 없이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 인류가 살아가야 하는 가스 없이 살 수 없죠. 곡물 가격 요즘에 엄청나게 폭등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흐름을 알고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관점들을 조금 생각을 넓혀보세요. 크게. 그죠? 그저 그냥 지금 뭐 TV 보고 아이고 누구 아저씨가 이 종목 좋다 그랬어. 그것만 막 보고 사고 팔고 하다가 샀는데 물려갖고 올랐네 떨어졌네 밥 먹고 왔더니 화장실 갔다 왔더니 올랐네 떨어졌네 이러지 말고 세상을 훨씬 넓고 훨씬 크게 보세요. 그러면 성공이 보입니다. 왜 얼만큼이나 부자 되려고? 기왕 되면 크게 돼야죠. 투자에서 어설픈 건 없어요. 부자 되든지 아니면 가난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진간한 거 없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 빈부격차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금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의 상승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S&P 500 주가 부동산 가격은요.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절대로 땀 흘려 일해서 근로소득, 또 사업소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딘가에 직장생활 해가지고는 정상적으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부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시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부지런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요. 꼰대 아저씨들 젊은 친구들한테 야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굴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거기에 빨리 눈을 돌려야 돼요. 지금 서울대 나온다고 스카이대 나온다고 잘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면 잘 삽니까? 아니에요. 대기업을 다니면서 투자를 해야 잘 살아요. 중소기업을 다녀도 투자를 하면 잘 살아요. 저금리 시대에 대출 받아서 집을 샀으면 부자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지금 버는 소득이 좀 높아도 월급이 많아도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데 대신에 그저 그냥 단타치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지 말고 우리 졸리 아저씨처럼 그죠? 강방천 아저씨 이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왜 그런 소리 하냐? 앙드레 코스톨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방천 아저씨님이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먼저 돌아가신 앙드레 코스톨라님께서 주식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 앙드레 코스톨라님께서 먼저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추천한 책이 있죠? 그 책 앞에 읽어보면 나와요. 자 어쨌든 명언입니다. 명언. 그런데 아무 주식이나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면 됩니까? 안 되지. 이런 사이클이 있고 이런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산업이 이런 상승을 할 수 있는 산업이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서 주식 사놓고 수면제 먹고 자야죠. 한참 자다 내가 더 이상 허리가 아파서 못 잘 때 깨갖고 여기서 팔면 되잖아. 말은 쉽죠? 근데 그만큼 길게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분들, 슈퍼개미 내지는 장기 투자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존버하면 된다더라. 졸리 아저씨가 버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존버해요. 아니잖아. 그 말 아니잖아. 예. 그죠? 그분은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물려서 버티라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슈퍼 사이클을 타는 업종의 종목을 선택을 해서 그런 주식 나는 계속 사놔도 괜찮은 거 사도 걱정 없는 그냥 사서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 사서 왜 팔아요? 팔지 마요. 저는 버스 타고 왔어요.
뭐 얘기하시는 조은혜 씨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좀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얘기. 투자 철학을 너무 경박스럽게 사타 팔았다 이런 식의 거를 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내 기술이 쌓이고 내 수준이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 기초가 없이 모래사장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봤자 무너지죠.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에서 기왕이면 자기가 조금 아는 분야, 조선이면 조선을 아시는 분, 건설이면 건설을 좀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가 좀 아는 분야를 파고들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개발하시는 분들, 뭐 게임 만드시는 분들, 자기가 속해 있는 사이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성과를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 어카데미의 4번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조금씩 업 되는 것 같나요? 네. 저의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관심은 가는데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시 1강부터 2강, 3강, 4강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업사부를 좀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많은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은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슈퍼사이클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 코인 관심 많죠? 네, 파생매매 관심 많죠? 짧게 정말 요렇게 하루만 해도 막 100%, 200% 수익도 먹어요. 그런 하는 것들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마지막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어카데미의 업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